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지금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0.25%인데 미국이 약 4.5%니까 4% 이상 차이 나죠. 물론 시장금리도 10년물의 경우에는 일본은 0.94%밖에 안 돼요. 1%가 안 되죠. 미국은 4% 넘고요. 여하튼 금리하고 환율 관계인데 우리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제 중앙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해가지고 달러당 151엔 내지 152엔에서 153엔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엔 달러 환율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설득력은 조금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우리 원달러 환율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고 2021년부터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미국이 2022년 3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도 원달러 환율도 올랐어요.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상을 해도 우리 원화가치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물론 미국도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죠. 한국도 2022년 말까지 계속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기준금리 올려도 원화가치 떨어지고, 최근에 한국이 기준금리 내려도 한국 원화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는 한국도 환율이 상관관계가 없고 일본도 아래 표를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실제 있었던 거니까. 일본 기준금리는 2021년 중반부터 23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마이너스 0.1%예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동결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엔화 가치는 2년 반 동안에 26%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동결해도 엔화 가치는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24년 들어서 일본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도 엔화 가치는 떨어지더라. 통계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지난 9월엔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렸죠. 0.25%로. 그런데 미국은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0.50% 인하를 했잖아요. 즉 일본은 인상하고 미국은 인하를 할 때인데, 그때는 환율이 달러당 162엔에서 140엔까지 엔화 가치가 올랐죠. 그럼 이것이 과연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 경제가 무릎에 연준이 고용도 안 좋고 이러니까 경제활동 참여자 중에서 흔히들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 형세를 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하니까 미국도 주가가 그때 좀 빠졌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하고 관계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때 162엔에서 140엔이니까 약 20이니까 10% 이상 같이 올랐잖아요. 그때도 일본 기준금리는 거의 지금과 같아요.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금리를 가지고 일본 가치가 오르니 내리니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통계를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1년 말에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2022년 말 1년 동안에도 또 마이너스 0.1%, 2023년 말에도 마이너스 0.1%인데 N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요. 기준금리 동결해도.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또 올라요. 지금 11월에 지금 150엔인데 지금은 153엔이죠. 여하튼 기준금리를 일본이 인상하거나 동결해도 엔화 가치는 떨어지더라.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때문인가?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금리 때문이냐? 시장금리도 계속 올랐잖아요. 기준금리 동결하는 기간에도 시장금리 10년물은 계속 올랐어요. 올라도 일본 엔화 가치는 떨어지더라. 즉 금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기준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5%도 안 된다. 많은 환율 영향 요소 중에 한 개가 될 수는 있지만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되더라도 그 비중은 5%가 되지 않고 95% 달러 강세 요인 때문에 아니면 엔 약세 요인 때문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의 그 강세 또는 약세 요인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분명한 얘기는 일본 기준금리와 엔화 가치는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다. 지난 3년 이상. 그 이유는 이제 포요 환율 연구소가 접근하는 방법은 막 길기 때문에 지금 15분 정도, 10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포요 환율 연구소는 환율 전망을 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분석이죠. 환율 분석을 할 때 A4 용지 그 11포인트 크기로 약 30 내지 40페이지를 그 보고서를 작성해요. 근데 한국은행이나 경제연구소, 시중은행 외환딜러들은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예요. 이번 같은 해 일본 기준금리 인하해서 아니면 동결해서 그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는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그저 한 두 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환율을. 주식도 개별 주식도요. 그 전망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5, 6페이지를 써요. 근데 환율은 한 나라 전체 통화 가치잖아요. 그것도 상대적 통화 가치인데 그걸 어떻게 한두 줄로 가지고 일본 엔화 때문에 환율이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환율은 올라간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한데 우리나라 스카이대 출신들이 다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스카이대 출신이 그 정도다. 교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경제학 교수 내지는 경영학 교수들이 할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한심하고 스카이대 출신도 한심하다. 외환 쪽은. 주식은 4, 5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쓰는데 맞지도 않지만은요. 환율은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두 줄로 가지고 일본 엔화 가치가 기준금리 동결해가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튼 포요 환율 연구소가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 환율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뭐 얘기들 뭐 이 시간에도 일본 기준금리와 엔달러 환율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최소한 지금 그 경제학자나 아니면 경제연구소나 아니면 은행 외환딜러들보다는 훨씬 더 그 클래스가 높은 그 보고서를 만들어주거나 컨설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